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의 경적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운전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비번 경찰 덕분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8시 30분경 온타리오주 해밀턴 인근 401 고속도로를 달리던 2017년형 현대 엘란트라 바닥 부분에서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채 달리던 세 자녀를 둔 32세 여성 운전자는 지나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자 서행 때문인 줄 알고 갓길 옆 차선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담배 냄새가 나더니 검은 연기가 차오르면서 어지러움을 느낀 여성은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갓길에 차를 세우게 됐습니다. 불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여성은 하지만 발밑이 뜨거워지자 운전자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차 바닥 전체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고는 더 큰 충격에 빠져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경적을 울리며 이 여성에게 달려온 남성과 여성은 차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순발력 있게 여성을 붙잡고 차에서 최대한 멀리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타이어와 배터리가 터지며 5분도 안 돼 차량은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고 911에 신고한 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여성을 구해준 이들은 자녀의 행사를 다녀오던 비번인 온주경찰과 그의 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위험을 알려준 운전자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온주경찰 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화재 원인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여성은 평소 차량 유지 보수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차량이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전한 현대캐나다는 이번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해당 운전자와도 연락을 취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현대와 기아는 엔진 부품의 화재 위험을 들어 2011년에서 2015년형 엘란트라 등 총 60만여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전통주 생막 권리를 북미 시장에 알리겠다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중건 CEO와 정세현 CPO인데 대학 시절에 만난 둘은 세계적인 신생 기업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의사와 법조인이라 탄탄한 미래를 접고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서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겠다. 조금 더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직접 무언가를 일을 키워나가고 내가 홀드할 수 있는 거를 해보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식과 곁들이는 우리 술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 대학 졸업 후 1년 넘는 시간을 꼬박 전통주와 생막걸리 양조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주종이지만 사람들이 한국 밖에서는 많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고 싶어서 막걸리를 빚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테이스팅을 거듭하고 레시피를 연구 개발한 끝에 더 큰 시장도 찾아 나섰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이 토론토였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와서 직접 양조장을 하면 되게 경쟁력 있는 술을 만들 수 있겠다는. 이곳에서 마케팅 전문가인 신금범 씨와 손을 잡은 이들은 지난주 원더막 첫 공식 런칭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생막걸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오리지널과 바질, 블루베리 막걸리를 시음해보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비교해보는가 하면 술을 거르는 체주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유명한 칵테일 바텐더 제임스 박의 현란한 몸동작에 전화기를 꺼내들고 막걸리 칵테일 매력에 푹 빠지기도 했습니다. 원더막은 앞으로 소비자의 말을 경청하고 제품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맛에 대한 고민과 고찰과 연구 개발은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맛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음 맛에 출시가 가능하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생막걸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있는 청년 양조인은 5년 안에 캐나다를 넘어 미국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최저임금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타리오 생활비 네트워크가 식비와 의류, 주거와 교통, 보육과 의료, 교육과 취미, 휴가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산정했는데 광역 토론토에서 살려면 세전소득이 $25 5센트는 돼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온주의 최저임금이 $16 55센트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9 가까이 더 올라야 하는 겁니다. GTA 다음은 그레이 브루스 펄스 휴런 심코 지역이고 오타와는 $21 95센트로 생활임금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더퍼린 워터루 구엘프 웰링턴과 해밀턴, 온주 동부, 브렌트 나이아가라 등 대부분 지역도 $20를 넘어섰습니다. 온주 북부와 런던, 옥스포드 등은 $18에서 $19 선이고 체담, 켄트, 윈저 등 남서부 지역도 최저임금보다는 $2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생활임금 상승은 지난해 10% 이상, 올해도 5에서 7% 오른 식비와 10년 동안 치솟은 임대료 때문입니다. 앞서 캐나다 정책대안센터는 토론토 근로자들이 지금의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적어도 $40를 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은 세후 기준으로 $24 8센트로 나왔습니다. 현재 BC주의 최저임금은 $16 75센트로 1년 전보다 $1 넘게 올랐으나 삶에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부업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8시 온타리오주 놀수욕 핀치 애비뉴 인근 404 고속도로 북부 방면 도로에서 26세 남성이 몰던 세단이 다리 하단을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보다 앞서 낮 12시 10분에는 흰색의 포드 F150 픽업 트럭이 403 고속도로에서 해밀턴 방면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던다스 스트리트 웨스트 동부 방면으로 향하던 토요타 매트릭스와 폭스바겐 골프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2세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62세 골프 운전자와 17세 트럭 운전자 및 동승한 15세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이번 사고가 음주나 약물, 과속이 원인은 아니라고 밝힌 경찰은 건강 이상에서 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욕에서 증오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토론토 경찰이 지난주 2일 밤 10시경 윌로우데일 영스트리트과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있는 가게 창문에 동성애자와 힌두교에 반대하는 증오 메시지를 남긴 남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왼손잡이인 용의자는 중간 체격에 턱수염이 있고 어깨 길이의 긴 밝은색 머리에 검정색 옷과 토크 모자를 착용했다며 이 남성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영스트리트과 엠프레스 애비뉴에서는 친이스라엘 포스터를 부착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포스터를 찢는가 하면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증오범죄 수사팀이 32세 용의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을 등산할 때 구글 지도를 맹신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한 등산객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노스 밴쿠버 케네디 폭포 인근에서 구글 지도에 나타난 등산로를 따라갔다가 가파르고 절벽이 많은 프롬산에 조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헬기와 밧줄을 이용해 구조됐고 등산객은 다행히 찰과상에 그쳤지만 구조대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와 유사한 조난 사고가 벌써 3번째라며 실제로 이곳엔 구글 지도에 나오는 등산로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글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이곳을 포함해 깊은 산을 갈 때는 구글 지도 말고 등산 전용 앱을 사용하고 종이 지도와 나침반, 손전 등을 휴대하며
휴대전화 지도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만큼 외장 배터리를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와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청서 작성 없이 간단한 정보만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외에 전자우편이나 총영사관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한인마트 등에서 출장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외선거는 오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